여기는 카야커입니다. 그 2019년에 그 카약이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찍은 지가 카약을 올린 지가 약 5년 정도 됐는데 5년 동안 카약을 올려봐야 끽해봐야 몇 개 안 됐는데 최근에 이 카약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 카약이라는 형태의 레저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면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간만에 약간 그 토킹하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토킹을 끝으로 저는 이제 필드로 갈 거예요. 지금 잡고 싶은데 널렸는데 제가 조만간 공개할 차를 지금 견인장치까지 주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좀 약간 그간의 약간 육중한 느낌과는 다르게 좀 스마트하고 다이나믹한 걸 보여드릴 거고 다이나믹한 거 있어요. 왜냐면 그 차에 다이나믹이 있거든. 스포츠 다이나믹 뭐 그런 거 있는데 차이나 위에 있는데. 그 카야커에서 그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카약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냐면 예전에 이쪽에 보이나요? 네이티브 카약? 저게 1년에 이제 그 뭐 브랜드 이 모델별로 한 3, 40대씩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쭉 모델이 뭐 한 10몇 가지 되니까 1년에 나가는 카약의 대수는 대충 짐작하시면 될 거고 초기에는 분명히 저도 어려웠던 게 뭐였었냐면 카약이 싸도 한 250만원 정도? 그때 프리더모크였나? 그치, 시작이. 그게 그 예전에 이제 그 제가 다른 조구사에서 스킬 스텝을 할 때 카약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 카약은 지금 생각해도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차로 치면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현대기아차를 수리하기도 어려운 시점에 그리고 그런 정도의 정보력이 있을 때 갑자기 그 람보르기니를 갖고 온 것 같은 형태의 그 FRP 카약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아마도 이제 그 카약이 나쁜 카약은 아니에요. 스테이스 카약이라고. 근데 앞으로 그 카약은 잘 팔리긴 할 거예요. 앞으로 느낌이 한 45년 정도 후에 잘 팔릴 거고요. 지금은 잘 안 팔릴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형태의 카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랑 지금 왜 잘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브랜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엄청 예쁘고 광택 몇 가지 올리는 거랑 작업을 잘하면은 굉장히 잘 탈 수 있는 카약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최근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카약에 열광하기 시작을 했냐면 갑자기 저쪽 한번 보여줄래요? 저쪽 보면은 바람 빠진 저 고무 형태의 카약 보이죠? 자, 이쪽도 한 번만. 자, 이게 이제 고무 카약인데 그 벨리나 카약이나 이런 것들의 그 단점이 생긴 게 뭐였냐면 저도 꼬모보트를 엄청 오랫동안 유지했던 유저 입장에서 한 4년 이상 간 꼬모보트가 없어요. 주변에 4년 이상 된 꼬모보트를 잘 타는 사람은 더듬이. 그 더듬이는 그 저주파 고주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랑 그 본드를 다 띄어내는 노하우를 알아냈어요. 그 원래 이제 전공이 그런 거라서 본드 제거하는 거랑 접착하는 방식을 알아내서 한 4, 5년 지난 그 고무보트를 튜닝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미 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잘 만들어진 건 괜찮지만 한 번 수리한 건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무보트로 만들어진 것들이 몇 년 안에 다 망가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고무보트 이유가 벨리인데 그 벨리도 요즘에 소재가 좋아진 게 나왔죠. 얼마 전에 모 브랜드에서 이렇게 널치게 해가지고 이제 되게 장기적으로 탈 수 있는 벨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쪽에 걸려있거나 좀 전에 다이비가 보여준 저 꼬모보트 카약들 같은 게 지금 전 팀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수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수리도 몇 번 하면 이제 그만하는 거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됐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부착물이 많은 벨리보트 내지는 고무보트들이 분명히 계속 수리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수명이 다 돼갈 쯤에 카약이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카약은 이런 거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이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저쪽으로 가면은 200만원 중반에서 약 400만원까지 정도의 일단 카약이었었는데 여기 중국산 카약이죠. 이 중국산 카약이 들어오면서부터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것 중에 원래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지만 돈 100만원이면 카약을 살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카약을 탈 수 있고 저쪽에 보면 분홍색 핑크핑크한 거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프리브 시애틀 모델이라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인데 저 모델을 아마 예전에 그 미국산 브랜드를 달고 나와서 예쁘게 세팅이 돼 있으면 암만 못해도 150만원 줬어야 될 거예요. 150만원 줘야지. 그리고 그때 이제 제 주변에 뭐 물어봤냐면 야 카약을 저을 때 노가 옆으로 꺾인 게 맞는 거냐 컵 모양이 맞는 거냐 잘린 게 맞는 거냐 판판한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우드가 좋은 거냐 어떤 게 좋은 거냐 물어볼 정도로 정보도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낚싯대 뭐 고르는 거가 좋냐 이런 것처럼 각자 스타일대로 쓰면 되는 건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도 막 그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런 게 되게 불분명한 게 많았는데 지금 정보가 굉장히 깔끔해지고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 싸졌죠. 뭐만 해도 가격이 10만원 초반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약 한 대 정도 집구석에다 던졌는데 드는 돈은 저쪽에 보이는 저 분홍색 모나코 카약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도 안 들어요? 집에다가 튜닝해가지고 보조 배 달고 노 해가지고 집 앞에 물놀이 나가는데 100만 원 안 든다고. 근데 저거는 보다시피 희한하게 실수만 안 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그냥 집 뒷겉에다 던져놔도 아무런 문제 안 생길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얘도 100만 원 원전이. 그죠? 얘는 더군다나 프로펠 시스템이 100만 원대 중반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 프로펠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달라진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손이 자유로워진다 이러는데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팔로 잡는 것보단 발로 구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엄청 오랫동안 체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포지션 유리에도 편하고 레저하기도 좋고 굉장히 여러 가지 유해진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팔로 잡는 카약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그냥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예전에는 저 카약도 예뻐 보였는데 지금 그런 느낌 아니야. 근데 정확히 가격이 싸지고 프로펠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서부터 낚시에 대한 그런 그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력에 대한 게 불법이죠. 예전에 이거 그냥 다른 썰인데 그 락큰롤 헤비메탈 이런 거 좋아할 때 라그막은 죽었다 막 이럴 때 1994년도 막 이럴 때 그 널바나라는 그룹이 나와서 그때 걔네들 그 음악을 얼터너티브 막 이랬는데 대안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막 그 스레시하거나 막 헤비메탈 심해가지고 들을 만한 노래가 없다고 할 때 굉장히 뭔가 센세이션 했어요. 센세이션한 나이트 하면서 즐거우면서 아니 저항정신도 다 들어있고 한 그런 게 갑자기 딴하고 나오면서 락음악에 대한 역사를 바꿔 넣은 것들처럼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에 있는 무슨 H사 브랜드 카약이 프로펠 카약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하고 막 댓글을 주고받고 재밌게 놀았는데 정답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은 그분이 추천한 카약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너무 비싸요. 400만원, 500만원 이런 카약은 솔직히 지금도 저희가 생각할 때 뭐냐면 한 100만원 정도야 취미생활 처리할 수 있지만 400~500만원 넘어가면 약간 전문가 느낌? 지금도 저희 중에 지금 딱 안 보이게 들어가시긴 한데 그 LT 카약 여기 있네요. 허리케인 LT 카약 요 LT 재질 ABS 재질 카약인데 프로펠 달려있는 게 400만원 정도 하는데 그 400만원대 카약을 사신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가 샀냐? 카약을 4~5년 전에 탔던 사람들은 ABS 카약을 사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 카약을 탔는데 가장 아쉬웠던 건 카약은 만족했고 프로펠임은 좋았는데 가볍기까지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400만원, 500만원 아깝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를 5~6년 타봤는데 갑자기 신소재 카약이 나왔으니까 그걸 사는 분들은 그 가격에 맞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100만원짜리 이런 정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전거로 치면 사이클 느낌도 MTB 느낌도 아니면 편하게 타는데 완성도도 적당한데 다 괜찮은데 이제 부품도 수급이 되는 요즘에 이제 아무튼 약간 멀어진 나라?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부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능의 70~80%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좋아진 품질들이 저희들 지금 문 앞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생겼죠. 제가 얼마 전에 카야코 블로그에서 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저희가 컨택한 유명한 공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카약도 만들어요 라고 하는데 김기본 대표님이 글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 공장에서는 그 카약 안 만든대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몇 브랜드 중국산 저가형 불량 카약들도 비슷하게 팔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장들이 생겼는데 카야커가 지금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튜닝이에요. 지금 튜닝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또 내지는 여기 있네. 이런 거. 여러 가지 마운트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 만들었을 텐데 다른 데서 만든 것도 있고 엔진 마운트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호회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동호회가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상태에서 튜닝 부품도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AS가 안 되면 서로 지옥 가는 거예요. 카야커에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팀카야커 카페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 좀 잘하시는 분 있어요. 고모님. 따라갈 때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원정 여행 가는 줄 알았다가 공장 따라다니다 죽을 뻔했다. 다이어스 어떤 느낌인지 알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갑자기 이제 번외 이야기지만 술을 안 먹어요. 노래방도 안 가고 아가씨 나온 노래방 이런 거 미친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근데 어디 여행만 가거나 해외에 가서 물건만 산다 그러면 꼭 그런 데 가실 줄 아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든 건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주 아저씨가 저한테 아가씨 여대생 알아? 이거 나왔어요. 아 진짜 미친 줄 이거 무슨 개망신도 아니고 근데 중국 가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공장을 단기간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저희 나라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땐 낚시 쪽이나 카약 쪽 아니면 레저 쪽으로는 몇 년 안에 저희 나라 다 먹혀요. 새로운 형태의 아이템이 안 나오면은 엄청 힘들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헤게모니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죽어날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하여튼 돌아다니다 보니까 카약에 대한 부품들, 완성도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또 딴 얘기인데, 어느 나라, 그죠? 멀어진 그 나라에서 뭘 만들면 튠이야. 멀어진 그 나라에서 만들면 버전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짭이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막 쓰고 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슨 버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쓰더라고. 애껴 쓰고. 마음속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전 제일 문제라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그 무슨 노, 제이 막 이런 운동들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낚시의 릴로 생각하면 저희가 쓰고 있는 금색 그 강낭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엄청 잘 만들었는데 걔는 잘 만든 거 맞거든요. 근데 10만 원대 중반 초중반의 물건은 솔직히 중국에 있는 다른 브랜드, 대신 인도에 있는 다른 브랜드 물건 컨택하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리고 얘하고 그 모사의 각도 릴이 있어요. 각도 릴. 그 릴이 이제 100 뭐 어쩌고인데, 이것도 아마 자막 처리하거나 지울 수도 있지만, 그 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그 중국에서 저희가 공장 몇 군데 돌아봤을 때 한 2만 원 정도면 들여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국내에서는 거의 30만 원 돈 가까이 팔리고 있고, 구버전이라 지금 구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낚시 시작할 때는 그냥 20만 원대 중반에 그 굉장히 그 정도 릴들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 제품, 부품, 뭐 각종 그 퀄리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제 이미 다 공개된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제일 잘 만든 하이엔드급 라인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거는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괜히 문어 잘못 닫았다가 뭐 나중에 그 뒤통수 맞는 그 무럭 떨어져서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취할 수 있는 건 잘 취하는 게 맞지만, 의식적으로 걔네들 따라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10만 원 중반, 그러니까 20만 원 밑에 거는 저희가 어디 걸 컨택하냐의 차이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레기 시장이 됐냐면, 그 1등, 2등 그 뭐 브랜드 걔네들이 팔던 50만원, 60만원짜리 좋았는데 걔네들이 판 20만원 밑에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그업체 중에 쓰레기 브랜드 몇 명 있어요. 그 걔네들이 갑자기 그 더 밑에 있는 릴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오면은 걔네들하고 성능이 얼마짜리랑 비슷해, 이런 걸로 파니까 맨날 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품에 대한 그 인정과 그런 부분의 정보 취득과 필드 테스트만 잘 있었으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필드 테스트였는데,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카야커가 2018년 내내 필드 테스트를 했어요. 몇 가지 모델들은 그때 다 갖고 왔다가 다 버렸어요. 슬프지만 다 버렸어요. 왜냐면은 그 카약을 탔더니 뭐가 아니야. 그래서 걔네를 버리고 새롭게 런칭한 게 칸쿤하고 카탈로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있던 프로펠 카약은. 그리고 이제 저가형 카약 찾으시는 분들 때문에 그 프로펠이 아니지만 저가에 괜찮은 걸로 시애틀하고 모나코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엄청난 붐이 불었죠. 솔직히 이렇게 되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집에다 하나 던져놔도 되는 형태의 레저 아이템이 생긴 거예요. 그 레저 아이템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쪽. 일단 이렇게 가벼운 카약도 생겨서 이거 SUV 안에 그냥 들어가요. 아까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다 올려놓은 것도 다른 영상 통해서 나올 텐데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문제예요. 뭐냐면 이게 쿨러 반켈인데 소재가 이제 다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뭐 어느 회사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거 진짜 수십만 원씩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10만 원대, 뭐 20만 원 사이, 뭐 이것도 30만 원대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낚시 시작할 때 그 유명 브랜드, 낚시 브랜드 거로 샀으려면 적어도 한 70만 원대, 80만 원대 줬어야 살 수 있을 만한 그 쿨러였는데 지금은 뭐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카야커가 지금 자기 이쪽에서 이제 되게 잘한 게 뭐였냐면은 소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격을 폭탄같이 낮춰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짭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본인 마음속에 짭이 사는 거고요.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제품에 대한 질을 잘 판단하고 필드 테스트를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좋은 물건을 낮은 가격에 잘 시장 안에 안착시켜 보겠다고 말한 도전자의 의식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면 본인 마음속에도 도전의식이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그 짭이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네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썼던 그 베이트 릴 중에 이렇게 썬바 옆으로 누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디사이 릴이었는데 그거를 M사에서 커버 해킹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쓰고 싶었는데 다행인 건 제가 이 썬바 옆으로 누르는 거 있어가지고 아직 갖고 있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같은 일이야. 그냥 도장만 다르고 뭐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여러분 마음속에도 짭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물건을 잘 팔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은 이거죠.
이거 예전에는 배웠어요. 이런 게 배웠는데 그냥 이 비싼 거를 갑자기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야 400만 원이면 깡통 보트에다가 엔진 올려도 400만 원이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요즘에 내수면에서 동력 사용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야. 불법을 안 하게 됐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불법했거든요. 너도 좀 했지? 안 했다고? 하여튼 쟤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찍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제가 매일 애들한테 똑같이 말하는 거 있거든요. 뭐냐면 깨끗한 거리는 쓰레기를 못 버려요. 너도 하고 나도 할 때는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베스 관련해서 토너먼트를 뛰고 있는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유해 어종인 줄 알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동력을 가지고 물에서 띄우지 말라니까 이거 우리 동네에서는 옛날부터 하던 건데 아니면은 뭐 언제는 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지금도 베스 하는데 배 띄워야지. 저도 예전에 배를 가지고 있었던 그 꼬보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FRP 보트 관련해서도 한 20대 가까이 거의 진짜 바꿈질 병이 있어가지고 약 20대 정도를 바꿔본 입장에서도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 성향이 도전적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뭐였냐면 토너먼트에서 위너가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엄청난 성적이 날 거라 생각하던 옛날 생각에는 그 베스트 토너먼트 막 갑자기 막 엔진 마력수 올리고 이런 게 엄청 멋질 줄 알았지만 갑자기 이제 제 주변에 업자들 몇 명도 베스 관련된 거 다 접었어요. 이유는 안 팔리거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좋아야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그리고 두 번째 뭐? 내가 안전하면 내가 합법적인 부분에서 즐길 수 있다면은 그쪽에 대한 아이템을 선택을 시작한 게 이런 데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거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안전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 모나코 같은 거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보여줄게. 짜잔. 이게 이제 구명조끼거든요. 이 카야커에 대한 건 설명이 가까울 텐데 예전에는 이런 구명조끼 잘 안 입었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나는 물에 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영 잘해. 나 수영 잘해. 야 술 먹고 물에 떠도 나는 한 2시간씩 떠. 저 앞에 있는 섬 있지 나 옛날에 건너갔다 왔어. 이런 영감님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거 입어요. 그 유구천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수영해가지고 하루에 5번씩 왕복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그냥 동네 아저씨가 하니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왕복을 몇 번씩 했는데도 뭐 지치지도 않고 재밌게 했어요. 물에 둥둥 떠있고. 근데 솔직히 그래도 힘이 빠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위험한 코드 선택 자체를 안 해. 그러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떤 건지도 몰라요. 이렇게 카약 전용 구명조끼인데 여기 보다시피 부력제 느낌이 엄청 좋아요. 그 다이어스도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그 원래는 팽창식 입다가 요즘에 고형식 입고 더워도 입는 이유들 중에 그리고 또 하나가 요렇게 안에도 보면 소재들도 엄청 좋았어요. 이게 사람이 신경 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이 완성도 같은 게 올라가니까 문화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아. 입는 게 간지지. 네, 입는 것도 좋고 안전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겠지만 그냥 구명조끼 입혀놓으니까 그 초등학생짜리 주니어들도 그냥 물에 뛰어들어도 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한 200m, 300m 떨어졌는데도 그냥 수영하고 둥둥둥 떠다녀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 상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건데 해파리. 해파리는 걱정 안 해요. 왜 해파리 걱정 안 하냐면 래시가드. 네, 온통 다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걱정이 안 생기고 이런 류의 작업들이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초기에 그 문화가 적었을 때 문화의 그런 발전량이 더뎠을 때는 이런 구명조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소량 들어왔기 때문에 몇 개 있지도 않고 더럽게 비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 가서 직구하면 더 싸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해보고 관세 물고 어쩌고 하면 그 가격에 그 돈이야. 근데 이게 더 싸졌어요. 왜? 이걸 많이 찾으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문화가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입는 걸로. 구명조끼를 다 입어요. 팽창식은 맨날 뭐 이렇게 차네 말 많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적 있어 없어? 이거 없는 거. 이거 입으면 그냥 원래 합법이야. 더군다나 편해요. 생각보다 이게 가볍거든. 왜? 소재들이 좋아져서. 그리고 요런데 달려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좋고 구명 아이템 같은 경우는 다 달려있다고. 호루라기.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몇 가지만 달면 야간항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웬만한 구조용품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니까 약 100만원 초중반에 내 인생 내 목숨을 걸고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가 안전하게 바뀌면서 재밌어진 거예요. 나는 그래.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약간 아니지. 네. 힘들어 이런 거. 이거는 그 카약 전문 신발 뭐 이런 건데 최근에는 저는 이거는 권하진 않고 그 요거 말고 뭘 권하냐면 크록스에서 양말 권해요. 이거 크록스에 이렇게 뭐 등산 양말이요. 요거는 오늘 깔끔한 등산 양말 신었는데 그 버려도 될 만한 등산 양말을 신고 그날 깨끗하게 버려요. 휴지 깨끗하게
재활용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고요. 그 재밌는 거 설명드리면 또 하나가 뭐냐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얼마나 싸졌는지 설명드리면 이 의자가 예전에 그 N사의 그 정품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까이 있었어요. 그 뭐 이것도 막 있어요. 거기 달리고 막 이런 거 엄청 비쌌어요. 이렇게 슉 나오고 슉 나오고 이렇게 퍽 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10몇만 원인가? 반값? 반값밖에 안 해요. 가격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량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편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있냐면 뭐 천 갈아야 될까봐 걱정하고 이 천이 좋고 말고 생각했는데 한 10만 원대 되면 그냥 새로 사도 뭐 쓸 만큼 썼으면 재미 봤으니까. 네, 됐지 뭐 바꾸면 되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돼. 제가 이제 그런 문화 되게 빠른데 그 모 미국에 있는 유명한 타이어 샀는데 40만 원짜리를 중국산 타이어 폈더니 8만 원이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40만 원짜리 타이어 샀다고 해서 4배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뭐 8만 원짜리 샀다고 해서 5배 불안한 게 아니거든. 저라면 40만 원짜리 타이어 한 번 끼느니 1년에 한 2번 10만 원 정도 되는 타이어를 그 사이에 2번 내지 3번 갈면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변했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뭐라고 해요? 끼긋띠긋 꼰대 마인드 늦은 거예요. 그래서 카약이 요즘에 엄청 인기인데 이걸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 뭐라고요? 끼역디귿. 정확하게 쌍기역디귿이라고 하죠. 네, 쌍기역이라고 해야 돼요. 저쪽에도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수물들이 늘기 시작했고 여기 보면 액세서리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저 지금 기억에도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로드 거치대? 이런 거 예전에 꼬어보트에다 뭐 하나 달려면 엄청 비쌌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 안 비싸. 최근에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예전에는 카약이 쓸데없이 비쌌어요. 이 얘기를 카약커가 싫을지도 몰라. 근데 카약이 쓸데없이 비쌌는데 최근에 좋아진 게 뭐냐면 카약에 달 수 있는 부수적인 아이템들이 엄청 싸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쪽에 있다가 밤캐 쿨러? 예전에는 예전과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보트를 탈 때 막 맨날 뭐가 만족이 안 되니까 샀다가 팔았어요. 그 중에서 이거 로드 마운트 하는 거 저쪽 비치면 하얀색 있는데 저쪽 보여줄래 하나? 저쪽 그 모서리에 있는 거 하얀색 저거. 저 옛날 거, 저기 배에 달던 거. 근데 저게 옛날에 되게 낭만적으로 보였던 게 저기에 있었잖아. 미국 보트 막 엄청 큰 거에 배 갑판에 비키니 미녀 한 3명 정도 탁 누워있는데 낚싯대에 딱 꽂히면 트롤링 하는 게 저거였는데 저걸 샀어요. 비싼 돈을 주고. 깨져 사가서. 그랬더니 뭐만 하니까 다 깨져. 햇빛에 사가서. 햇빛에 사가서. 근데 그런 부품들이 제가 깨지는 데가 한 3, 4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길어야 한 5년 전? 구입한 게 5, 6년 전이었고 깨진 게 4, 5년 전이니까 맞아요. 1, 2년밖에 못 쓰고 다 박살났어.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거 한 7, 8년 써야 색만 변할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류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카약을 인생 취미로 선택하기 좋아진 느낌? 나의 그런 반려 취미다. 뭐 힘들 때 같이 하기 좋고. 그러니까 카약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관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접는 공호보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저 그늘진 어디다 놨더니 썩은 내 나고. 제가 아는 미음 쌍디귿 맨땅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창고에다 놨더니 쥐가 쓸었어요. 대부분 그럴걸요? 냄새가 막 나니까 쓸어놨겠지? 그리고 접어놓으니까 자꾸 접착했던 부분이 떨어져. 그러면 내내 나중에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조금 관리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절대 없을 것 같지만 카약을 사잖아요? 다 보관할 때가 생겨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세워놓으면 얼마 안 하고 카야커도 제가 알기로는 보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일정한 금액을 내주면 와서 물 쓸 수 있고 카약 보관 이따 가져갔다가 넣었다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주변에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사업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김현민 이사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카약에 대한 판매량과 예전의 그런 느낌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카야커에 예전에 사고가 한번 있었지만 그 사고 전후, 그러니까 오리지널 외국에 있는 유명 브랜드 카약을 팔 때 하고 지금 전국민 취미가 돼가는 것 같은 이 느낌에서 팔고 있는 거 하고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를 현역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